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수정 인사드립니다. 기적 방송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9일 토요일입니다. 축복의 비가 아침부터 쏟아져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오늘 하루는 핸드폰을 손에 쥐지 않은 채 생활을 해보았습니다. 아주 책의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선명히 들어오는 날이었는데요. 오늘 제가 토요일이라 일을 하는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고객님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과 좋은 시간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네, 기적의 시간이 많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요, 우리 고객님들을 위한 그리고 우리의 행복한 기적 방송국 여러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전뇌사고, 좌뇌의 논리력과 우뇌의 창조력을 통합한 비즈니스 성공 로드맵, 간다 마사노리 지음 이선희 옮김, 랜덤하우스입니다. 랜덤하우스 출판사 여러분, 이 책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절판된 책, 소중한 책, 보물과 같은 책, 저희는 이런 책이 다시 이 세상에 나오기를 간곡히 염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책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고의 질을 높여요. 고객과 동료 또는 자신의 기대를 뛰어넘는 기획과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제가 어제 업로드한 책이 치타야죠. 치타야도 마찬가지예요. 기획하는 회사, 생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회사, 그것으로 유명한데 그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 치타야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쌓으셨고 세상에 많은 것을 이 고객님들께 많이 환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형태 없는 사고로 끝내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사고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대요. 그 차트 하나를 사용하는데 그 차트를 앞에 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서 머리가 풀 회전하게 만들어준다 합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사고를 질 높은 사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간다 마사노리는 항상 원서를 읽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토 리딩의 중요성을 항상 얘기해 주시는데요. 여기서는 샤머 교수의 저서인 Theory U, Reading from Your Future as it emerges, 이것을 읽어보기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는 일단 내가 그 책을 읽고 파악한 U 이론을 설명하기로 한다. 샤머 교수의 U 이론은 사회 번역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 형태를 체계화한 것인데요. 사고가 깊어지면 본격적인 변혁이 발생해요. 그래서 내면의 사고를 깊이 할수록 실제로 취하는 행동이 강력해져서 사고를 쉽게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샤머 교수에 따르면 현실 의식과 문제에 대한 이해는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를 기준으로 깊이 파헤치면 사고의 질과 결과의 질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자기라는 경계선이 확실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과거의 선입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거라면 이미 알고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건 예전에 해봤는데 잘 안 됐지. 이런 과거에 계속 얽매여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라는 경계선이 점선으로 변하면서 자신의 시점이 경계선 바깥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자신이라는 껍질이 벗겨지면서 상대의 처지에서 새로운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건데 이것은 단지 고객의 세밀한 자료를 모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물론 고객에 대한 설문조사나 전문가의 토론을 거쳐서 자료를 모으면 일정한 성과를 낳는데 하지만 그 단계에선 고객을 목표로 취급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공감에는 이르지 못해요. 고객과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해야만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이 3단계까지 깊이 사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 4단계는 창조적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구태여 말로 표현하자면 엄청나게 큰 것과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4단계. 밖에 자신이 상상한 이상의 미래가 나타나는 단계인데요. 샤머 교수는 이 순간을 실제라고 명명했어요. 미래를 미리, 느낀다는 것과 존재하다, 프리센스는 뜻을 합쳐서 새로 만든 단어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가 현재에 나타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기라는 경계선이 거의 없어지고 시점이 여기저기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나와 고객의 거래라는 단순한 관계를 뛰어넘어 더 멋진 사회를 구축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느껴지는 단계랍니다. 이 4단계에 도달하는 것이야말로 지식사회에서는 성공하는 비즈니스를 만드는데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합니다. 어떤 여자 사장님이 초대를 하셨대요. 그래서 부하 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을 때 일인데요. 그 여자분이 평소와는 달리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지만 저는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할 때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고생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인데요? 잠들기 전에 프리젠테이션에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떠올려요. 거기에서 프리젠테이션의 슬라이드를 투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그래 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매우 만족해하는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잠들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슬라이드에 어떤 내용이 쓰여 있었는지 떠올리고 그것을 재빨리 써나가지요. 그러면 프리젠테이션 내용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와, 꿈을 이용해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녀만큼 의도적이지는 않아도 판단을 떼어놓는 것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은 경험이 누구에게나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U 이론은 사고에서 행동으로 향하는 전체의 모습 안에서 떼어놓음이 필요한 타이밍을 발견해냈어요. 그 결과 인류 프로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블랙박스가 분명해졌다. 전체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어디 있는지 알아냄으로써 눈에 보이는 것의 위치까지 밝혀낸 것이다. 자, 여러분, 요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회, 문화적으로 이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씩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네. 인터넷의 존재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할 점은 상품을 구입하는데 어떤 거를 검색을 하나요? 자, 당신의 사업이 존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색이 가장 중요한데 DM 시장은 아직 견고하고 또 지역성이 중요한 건강, 주택 관련 사업은 전단지 광고를 통해 비즈니스가 원만히 성립되는 것도 분명하다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 거래한 적이 없는 회사의 제품을 구입할 때 실제로 제품을 구입할 때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제는 많이 완연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검색을 촉구하는 네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지명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미 당신 안에 대답이 있대요. 고객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졌을 때 맨 먼저 그 이름을 떠오르게 만들 수 있느냐? 맨 먼저 떠오를 뿐 아니라 아이폰이나 파타고니아, 키자니아, 도쿄 마라톤처럼 참으로 특별해서 다른 존재를 잊어버릴 정도가 되어야 한다. 네. 네이밍을 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분석적 접근.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고객이나 경쟁을 분석해서 자사의 유리한 위치를 선택한다. 즉 고객이 호감을 갖는 네이밍을 하는 것이다. 기업과 상품의 인지도만 높이면 되는 시대에는 이것으로 충분했지만 지금은 구입에 관심이 높아진 순간 그 네이밍이 떠올라서 눈길도 돌리지 않고 검색 엔진에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 첫째, 호감이 들게 한다. 둘째, 항상 화제로 삼게 한다. 셋째, 인터넷에서 검색하게 한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 네이밍의 목적인데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나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생각하고 있다. 지명 검색을 촉구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의 세 가지 열쇠가 있어요. 질문으로서의 네이밍, 스토리의 문을 여는 태그라인, 이거 전곡을 찌르는 매력적인 말로 해야 된대요. 대답으로서의 스토리,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 쉽고 상대가 이야기를 재미있고 매력적이게 느껴야 한대요. 그래야지 이 인플루엔자들이 이야기하기 쉬운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선한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뭐뭇을 알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 너 뭐뭐 알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그 후의 문장을 쉽게 쓸 수 있습니다. 단순한 테크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커뮤니케이션의 본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배경이 보이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 형식을 취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요새 우리 병원에 후배들한테 많이 체근을 당하고 있어요. 뭐냐면 너무 재밌어요.
제가 요새 이게 업로드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업로드하기 위해서 책을 워낙 많이 읽다 보니까 뉴스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막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뭐야? 그거 뭐야? 난 처음 들어봤는데 뉴스 좀 보세요. 책 좀 그만 읽고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얼마나 짜릿하던지. 하지만 뉴스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Just Do It. 이거는 뭘까요? Just Do It. 나이키죠. 나이키. 이런 것처럼 딘 앤 델루카의 Museum for Fine Food. 음식의 미술관. 키자니아 유명하잖아요. 아이들의 천국, 아이들에 의한, 아이들을 위한 나라, 키자니아. 그리고 도쿄 마라톤, 도쿄가 하나 되는 날. 그리고 아베다 화장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진정한 아름다움은 행동을 동반한다. 그게 아베다의 이념이에요. 구글, 최고에 만족하지 않는다. 구글의 이념입니다. 이 태그라인은 상품이나 회사의 에너지를 응축한 말의 통조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검색한 장소에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려움을 극복한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라 하는 테크닉 이야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음식점 간판에 최고의 맛을 추구하는 스토리를 붓글씨로 쓰거나 특정 고객층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상품을 개발하거나 기교면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그곳에서 진실을 느끼지 못하면 똑같은 영화를 몇 번씩 보는 것처럼 금방 질리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영업을 하지 않아도 고객이 모이는 사업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려야 돼요. 특별히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곳에서 생생한 스토리를 느낀다는 것. 그것은 할리우드식 상업주의로 만든 해피엔딩이 준비되어 있는 스토리가 아니다. 커다란 세계관에 따라 움직인 결과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스토리다. 아베다는 기후변동 대책이나 폐기물 제로 운동을 펼치는 한편 수많은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환경과 사회, 경제 분야의 책임을 담당하는 공급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프리미엄 가격으로 원두를 사들인다. 파타고니아는 지구 온난화 속에서 야생동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야생 이동 경로의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키자니아는 애초에 책임 있는 행동과 창조적 지식을 배운다는 비전을 갖고 만든 사회적 창업으로 취지에 공감한 수많은 기업들을 스폰서로 두고 있어요. 이들 사업에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리더십을 발휘하는 스토리가 기업의 이념에서 상품, 판매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객을 매료시키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주주를 위해서나 고객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지구를 위해서라고 말하는 편이 유리하대요. 생활 부가가치형 소비, 자기 과시형 소비, 자기 투영형 소비라고 부르는데 소비 패턴을 제 친구들 같이 사업하는 친구들이 소비하는 게 사업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소비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시대는 점점 자기를 투영하는 소비로 이동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사업, 이거 물론 북튜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마스크 사업도 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리사이클 정했습니다. 리사이클.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돌아서 환경을 맑게 그리고 기적을 송출하는 방법. 참 좋죠. 자기 과시욕이 사라진 후에 마지막으로 나타난 욕구가 자기 실현이다. 나다움을 추구하는 욕구를 기본으로 한 새로운 소비 패턴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멋지죠? 나다움, 나의 매력적인 모습.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때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바로 스토리예요. 스토리. 자, 촌스러웠던 소녀가 신데렐라처럼 변신해서 사랑을 쟁취한다. 이런 거. 나를 주인공에 겹침으로써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와 힘을 얻는 것. 자기 투영형 소비는 말 그대로 미래의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해 나를 투영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진 상품이나 기업을 응원하는 것이죠. 그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미래에 향한 가능성과 내일을 향한 활력을 손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소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도 자기 과시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특별 할인, 당신도 연봉 3천억 이런 거 욕망이 호소하는 방식도 아주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시대의 트렌드를 생각하면 고전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일시적인 성공밖에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200살까지 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새로운 고객은 어떤 스토리에 자기 투영을 하는가?
몇백만 년 살 거잖아요. 고객은 스토리에 공감하면서 회사나 상품에 관심을 보이고 미래의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확신한 후에 구입하기 때문이죠. 그래, 바로 이런 걸 찾고 있었어 하고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강의 스토리, 소재 이런 것도 정해야 하고, 그래서 나는 사회에 대한 기업의 자세를 설득력 있고 일관성 있는 스토리로 승화하자는 말을 하고 싶다. 자기 투영형 소비가 고수익을 낳는 시대에는 기업 활동의 중심에 반드시 세계관을 동반한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새로운 미래가 온다를 펴낸 다니엘 핑크는 미래에 필요한 인재는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취득한 사람이 아니라 아트 스쿨에서 MFA, Master of Fine Art, 예술학 석사를 취득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대요. 그런 인재가 필요한 것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뛰어난 스토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끝없는 이야기, 그러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 이런 영화를 보면 이 세 가지 뛰어난 스토리들은 주인공이 일상세계와 다른 차원으로 빨려 들어가서 인간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독자는 자신을 주인공과 겹쳐요. 그래서 마음으로 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다시 말해 스토리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비즈니스에서 스토리의 9가지 효과가 있어요. 비즈니스에서 스토리를 활용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불러오는지 스펀지가 되잖아요. 우리는 스펀지 효과 2가지로 집약하면 기억하기 쉽다는 것과 전하기 쉽다는 거예요. 양질의 스토리는 사람들의 기억에 달라붙어요. 전염력을 갖는다. 상품을 기억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의문의 여지 없이 스토리를 활용하는 것. 모든 기억 방법의 본질을 파고들면 이미지끼리 연결하는 작업인 스토리로 귀착한다. 사실이나 자료가 스토리 문맥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기억하기 쉽다. 따라서 상품이나 기업을 알리는 메시지에 스토리를 넣는 경우에 잊을 수가 없다. 궁극적으로 네이밍이나 회사명은 그 상품이나 회사의 배경에 있는 스토리의 제목이다. 스토리가 매력적인 네이밍이나 회사명은 쉽게 기억해서 지명 검색하게 된다. 스토리가 없는 업무는 사원에게 기계적인 지시나 명령에 불과해서 기억을 하기도 의미를 이해하기도 어렵다. 그러면 의욕을 지속적으로 내기가 힘들죠. 업무에 깃든 스토리를 자발적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스토리가 없는 상품은 기억에 머물지가 않아요. 그러면 잊어버리겠죠. 네, 카테고리에도 상관이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와, 연결되네요. 계속 쭉쭉쭉. 스토리는 쉽게 기억되기 때문에 주위 사람에게 쉽게 전파할 수도 있어요. 그리하여 사원이나 고객은 인센티브 없어도 회사나 상품을 열심히 전파하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양질의 스토리는 그 스토리에 공감한 사람들 사이에서 서브 에피소드를 만들어냅니다. 스토리의 장이 확대되면 상품과 기업은 전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뇌 기능을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TEF, CAS 단계가 있어요. 이 뇌 기능을 토대로 개발된 TEF, CAS는 전례사고 모델과 서로 보완하면서 목적을 원활하게 실현해 나가는데 뭐 영어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1단계가 제가 놀랐어요. 입이 벌어지지가 않네요. 최초 단계가 놀랍게도 무슨 준비 과정이 아니고 최종 단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뇌는 성공을 명확하게 이미지화하면 성공의 실현을 향해 24시간 끊임없이 작동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뇌는 스스로 가치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지가 긍정성이냐 부정성이냐를 불문하고 실현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목적이 정말로 자기와 주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합니다. 그 다음 가설을 시도하는 단계. 100% 완벽을 기할 때까지 고민하지 말고 떠오르는 즉시 시도하는 거예요. 이거다! 라고 느낀 것은 작은 거라도 try 하세요, 여러분. trial 대신 try all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모든 것은 시도해본다. 도전 정신이죠. 제가 하는 거잖아요. 떠오르면 바로 움직인다. 전 책을 안 봐도 몸이 움직였네요. 그쵸? 성공하니까. 이벤트. 이거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사건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결과가 아니고 사건입니다. 첫 번째 실험의 결과가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어디까지나 첫걸음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단순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그냥 사건이라고. 우린 경험이에요. 경험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체크, 확인이 필요하죠. 이 자료가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피드백은 성공에 위험하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선입견을 버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조정 단계가 있어요. 최종 마무리를 장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책을 취하는데, 여기까지 오면 체험을 통해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므로 목적의 정의 자체를 수정하거나 더 좋은 가설을 생각해내는 일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은 선명하게 이미지화했던 성공을 거두고 받아들이고 최초의 이미지를 아득히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네, 프로젝트가 끝나면 축하하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포유류의 뇌는 기억에 따라 의욕을 낼지 말지 판단하는데, 앞으로 결과를 향해 더 의욕을 내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하는 일이 가장 좋다 합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조찬 모임 하는 임 대표님과 꼬꼬치님, 그리고 우리 조찬 모임 회원들, 석찬 모임 회원들 모두 다 내일 만나서 자축하기로 했어요. 좋은 일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경영학 사용 설명서의 저자이신, 직접 집필하신 김용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분들의 꿈과 희망, 목표, 또한 발상의 샘물들, 우리는 발상의 샘물들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고 이제 결국에는 폭포수처럼 마구 쏟아지는 그런 상상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만남, 우리의 모든 만남들이 정말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잔치상을 위한 장으로 파악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기적방송국을 통해서 기적을 송출하고 감사, 사랑, 축복을 송출하는 지금 이 시점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나중에 책을 쓸 때는 이런 글을 쓸 거예요. 지난 10년간 마케팅 전문가, 세일가 전문가로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온 제 핵심을 담았습니다. 문자화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적 제공선이 인류가, 우리 모두가 희망에 가득 찬 새로운 세계로 향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 드릴게요. 여러분과 함께한 기적 방송국의 수정 다이아 크리스탈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